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랜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바람도 지금 많이 불고 굉장히 좀 추운 날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앞부분은 좀 짧게 하고 바로 들어가서 내부 영상 소개할 건데요. 여기는 파주 봉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봉서리는 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산 시내하고도 가깝고 평당 대지 가격도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낮은 금액대였습니다. 입지 조건도 괜찮은 편의 단독주택 현장이니까요. 맞춤을 원하시거나 또는 땅만 사서 본인이 짓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입지 조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초등학교는 약 2.4km, 중고등학교는 이거보다 가까운 93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초등학교만 차량으로 좀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경의중앙선 문산역까지가 3.4km인데요. 문산역 주변에는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터미널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요. 또 여기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4km 정도 여기서 떨어진 곳에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3.4km 정도 나간 곳에 문산 시내가 있고, 시내에서 700m만 더 올라가면 또 대형마트도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4km 이내에 모든 편의시설을 다 누릴 수 있는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입지 조건은 전원주택 치고는 괜찮은 편이다, 우수한 편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보통 운정 신도시에 있는 현장들도 신도시까지 가깝다라고 하는 게 차량으로 4에서 5km 정도 되니까요. 여기도 시내까지 3, 4km 정도면 되니까 입지 조건은 괜찮은 편입니다. 또 현재 도시가스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기 주출입구까지는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모든 세대들이 다 입주하고 나서 협의를 통해서 도시가스도 단지까지 끌고 올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당연하겠지만 도시가스를 끌고 오는 건 입주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공사비를 분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LPG를 쓰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면 계속해서 LPG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도시가스가 저렴하니까 좀 끌고 와서 공사비가 들더라도 하겠다라고 하시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현장의 모델하우스는 저쪽 한 채만 지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뻥뻥 다 뚫려 있는데 필지는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가 17세대라고 하는데요. 7세대는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필지는 대부분 120평에서 140평으로 분할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본인의 조건에 맞는 필지를 선택해서 맞춤 시공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시던, 아니면 땅만 사서 본인이 직접 집을 지으셔도 되는데, 여기 평당 대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110만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올해까지만이고요. 내년이 되면 20만원이 상승해서 13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왕에 전원주택지를 좀 싸게 100만원 근처에서 찾고 있었다 그러면 올해 서둘러서 분양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하우스입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약 143평 정도 되고요. 건축은 다락방 포함해서 53평인데요. 1층이 23평, 2층이 20평, 다락방이 10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 난방은 이 지역은 아닙니다. 현재 LPG를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개별 벌크통이 설치되는 게 아니라 통합으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통합형 LPG를 사용을 하고요. 현재 모델하우스는 목조 주택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도 선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사비는 좀 차이가 있지만 철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또 모델하우스는 외장 마감이 현재 스타코 그리고 일부 파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지붕은 징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 마당부터 좀 볼 건데요. 눈이 좀 많이 와서 경계가 모호하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마당에 이렇게 수도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모델하우스 타입의 메인 마당은 이 앞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모델하우스 타입은 벙커 주차장이 없는데요.
벙커 주차장도 추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 비용이 있긴 하지만 모든 세대가 대부분 다 벙커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하우스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게이트맨의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대 연간이 세로폭도 좀 긴 편인데요. 가로폭도 여유가 좀 있고요. 신발장은 메리평으로 안쪽에다 이렇게 행거를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역자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신발 수납장, 이렇게 안쪽으로 매립을 해 놨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이고요. 망임유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은 이 안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정면에 메인 욕실이 있고요. 이쪽에 1층에 침실이 있으니까 침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침실은 길이가 굉장히 긴 방입니다. 폭보다는 길이가 4천 정도가 넘는 아주 큰 방이라서 성인이 써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층고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화면으로는 사실 잘 가늠이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방의 층고가 무려 2,700 정도가 되고, 이따 거실에 나가서 보여드릴 건데 거실은 오픈형으로 만들어놔서 더 높습니다.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1층에 침실, 창이 이쪽으로도 있고요. 자, 저쪽에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 이 1층 방에는 메리평으로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쭤보니까요, 한샘 정품으로 설치를 모든 침실에 다 해 주신다고 하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2대는 기본으로 기본 건축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 건축비에 대부분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각 방에 온도 조절기가 개별로 시공이 되어 있지 않고요. 거실 중앙 통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맞춤 시공이고 여기는 모델하우스니까 없는 거고, 맞춤 시공할 때는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메인 욕실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자,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거울 있고 수납장 있고 전체적인 공간도 넉넉합니다. 제품은 도비도스를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을 분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제법 넉넉한 메인 욕실, 욕조는 없지만 이쪽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자, 제가 여기까지 쭉 이렇게 따라서 들어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넉넉하고 깔끔한 거실 공간입니다. 제가 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받았던 느낌이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이 있다, 이런 거였는데요. 인테리어가 그냥 깔끔하고 바닥도 지금 헤링본 강마루로 좀 편안한 느낌을 써서 그런지 들어오자마자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자, 먼저 거실 방향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채광창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가 오픈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픈형 거실이고요. 그리고 층고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 층고가 2,700, 거실 층고가 6,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나 높은 층고로 각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크기도 넉넉하고요. 다만 이 모델하우스 같이 만든다면 이 계단 밑으로 해서 소파를 놔야 되는데, 지금 이 소파 자리 쪽에 보면 이런 수납장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붙여서 놓기는 어렵고요. 조금 떼서 전진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수납장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눌러보면 열리는데요. 아주 큰 공간은 아니지만 안쪽에 잔짐들을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넉넉하고 깔끔한 거실 살펴보셨고요. 창호는 시스템 창호고 열 효율 등급은 1등급인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실 앞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주방인데요. 자, 주방 쪽 옆으로도 통창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바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두신 건데, 맞춤 설계할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으면 굳이 만들지 않으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D자 구조의 이 메인 공간 넉넉한 편입니다. 자, 그런데 스타일은 이쪽에 상부장을 없애고 냉장고 자리 쪽만 상부장을 채운 스타일입니다. 좀 개방감을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쪽에도 환기창 크게 하나 있고요. 개수대 쪽으로도 환기창은 하나 더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에 레인지 후드가 있고요. 아래쪽에 3구 전기레인지가 메인 쿡탑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메인 냉장고는 이쪽에 한 대 놓을 수 있는데요. 이 다용도실이 널찍해서, 자,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수직으로 놓고요. 남는 공간에 김치냉장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넉넉한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해 두신 것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층 공간은 모두 살펴보신 건데, 보신 것처럼 1층에는 방 하나와 그리고 메인 욕실, 다용도실, 거실, 주방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이 모델하우스가 만들어진 지, 그러니까 완성된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마감이 안 되어 있는 구간들도 있으니까요. 요거는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폭도 1m나 되고요. 경사도 완만합니다. 또 이쪽에서 한번 틀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감이 느껴지는 계단으로 설치를 잘 해놨고요. 올라오면 2층은 따로 거실이 없고요. 이렇게 통로 구간들만 있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2층의 첫 번째 방인데 1층 방하고 크기가 같습니다. 길이가 조금 길어진 건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쪽에 1층 방에는 북박이장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2층 방은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죠. 원하는 대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층 같은 북박이장이 좋으면 북박이장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행거가 좋다 그러면 행거로 설치 요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2층의 첫 번째 방 역시 이쪽에도 창이 하나, 저쪽에도 창이 하나 있어서 개방감이 느껴지고, 2층의 층고도 1층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 방이나 통로 구간 다 2700 정도 되니까 2층도 꽤나 높은 층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2층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1층하고 똑같습니다. 환기창 있고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크기도 같고 도비도스 제품을 사용한 것도 같습니다. 양변기 세면대가 있는데 이번에는 세면대 아래쪽에 수납장은 따로 없고요. 이 위에만 수납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거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2층에 또 다른 방이 있는데요. 여기가 2층의 두 번째 방이 됩니다. 이 방까지 해서 기본 침실은 3개인 모델하우스 타입이고, 평수를 더 늘린다면 방은 얼마든지 더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두 번째 방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박이장을 하셔도 되고 2층 첫 번째 방처럼 행거를 설치하셔도 됩니다. 2층의 두 번째 방도 크기가 제법 넉넉합니다. 그런데 보셨겠지만 기존에 있는 집들처럼 뭐 안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딱히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침실 3개 중에 모델하우스는 어느 곳을 안방으로 쓰든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안방에는 욕실도 있어야 되고 드레스룸도 따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맞춤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땅만 분양받아서 본인이 직접 원하는 대로 시공을 하셔도 되겠죠. 자, 2층에서 본다면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데 나중에 집이 들어오면 이것도 막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가 단지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는 위치하고 이 아래쪽에 집이 지어질 땅 위치하고 레벨이 다릅니다.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2층 집이 올라오더라도 이 앞에 보이는 전망은 특별히 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도 모두 살펴보신 건데요. 2층에는 방 2개 그리고 메인 욕실 하나 이렇게 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이 구간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깔끔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을 열어보니까
자, 이쪽은 계단 아래쪽에 서비스 공간을 또 확보를 해 두셨더라고요. 여기도 꽤나 깊숙한 편입니다. 안쪽까지 쭉 이어져 있으니까요. 또 잔짐들 보관하기에 참 좋겠죠. 자,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처럼 폭은 아주 넓은 편은 아닌데요. 이렇게 또 한 번 틀어서 올라가는 방식이니까 완만한 경사의 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올라오면 이 다락방은 아래서 설명드렸지만 10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꽤나 넉넉하고요. 다만 다락방이다 보니까 층고가 이쪽으로는 좀 많이 꺾이죠. 메인 층고는 이 정도가 되니까요, 요 기본 구간만 서서 다닐 수가 있고요. 끝으로 갈수록 성인이 서서 다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다락방 층고는 설명하면서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틀면 이쪽에도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문이 달려 있고요. 열어보면, 자, 이 정도 되는 공간. 그러니까 이 폭은 좀 짧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잔짐들 보관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파주 봉서리, 그러니까 문산에 있는 전원주택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설명란에 다 정리를 해드리긴 할 건데, 여기 3억대로 맞춤 시공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땅만 필지만 그냥 분양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맞춤 시공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볼 때 평당 대지 가격이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이 문산 주변으로도 현재 이런 땅 가격의 현장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내하고도 3-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대지 가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정말 괜찮은 편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직접 집을 지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 또는 그냥 의뢰해서 맞춤 시공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어느 분들이든 환영하니까 직접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랜만에 전원주택 현장에서 권혜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